1505년 어느 아침 한 남자가 집을 나서며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는 살아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연산군은 신하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이 남자의 갈비뼈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의 다리를 자르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보아라. 다리가 잘린 남자는 왕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니실 수 있습니까? 혀가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가문도 온전한 몸조차 없던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길래 왕은 그를 죽이고도 모자라 그의 이름 글자마저 지우려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연산군입니다. 흔히 연산군을 그냥 미친 폭군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충격은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504년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합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입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폭정은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전국에서 미녀를 강제로 끌어모으고 최고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을 유흥장소로 만들고 바른말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침묵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우리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처선, 직업은 환관, 즉 내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내시를 그저 왕의 심부름꾼 정도로 압니다. 하지만 김처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연산군까지 무려 4명의 임금을 모신 궁궐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왕의 곁에서 왕의 식사, 왕의 잠자리, 왕의 분노와 눈물까지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하들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밀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본 연산군의 폭정은 그 어떤 신하의 상소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4명의 임금을 모신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걸 봤을까요? 여러분이 김처선이었다면 입을 열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1505년 음력 4월 1일 이날 김처선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야사인 연려실기술은 전합니다. 그가 궁에 들어가기 전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는 살아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앞에 나아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 늙은 종이 4분의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도 대강은 압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전하처럼 행동하신 임금은 없었습니다. 순간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내시가 살아있는 임금을 향해 당신 같은 왕은 역사에 없었다고 정면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반응은 분노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 그 다음 천천히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처형 장면은 정사인, 조선왕조실록과 야사인, 연려실기술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두 기록을 모두 정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관 김처선이 술에 취해 임금을 꾸짖으니 임금이 친히 칼을 들어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 활로 쏘아 죽였다.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사법기관이 집행한 정식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신하를 도륙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왕이 직접 사람을 이렇게 죽인 기록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야사는 이 순간을 어떻게 전할까요?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처절합니다. 연산군이 활을 쏘아 김처선의 갈빗대를 맞췄습니다. 화살이 박힌 채로 김처선은 쓰러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분노한 연산군이 화살을 한 발 더 쏘아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의 다리를 잘라버린 뒤 조롱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아라. 다리가 잘린 채 쓰러진 김처선은 왕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니실 수 있습니까? 격노한 연산군은 마침내 그의 혀를 자르고 직접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야사는 이 한 줄을 남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다. 혀가 잘리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은 이 사람의 용기,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아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김처선이 죽고 약 3개월 뒤 연산군은 도저히 믿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최어자는 죄인 김처선의 이름이다. 이제부터 모든 문서에 처어자를 쓰지 말라.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 자체를 조선 땅에서 지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실제로 벌어진 일 3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절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 더위가 가신다는 그 처서가 처자를 쓸 수 없게 되자 조서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왕이 가장 사랑하던 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은 궁중무용 처용무를 어찌나 좋아했는지 직접 가면을 쓰고 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지령을 내린 지 단 이틀 뒤 자기가 아끼던 춤 이름 첫 글자가 걸리자 처용을 풍두로 고쳐 부르라 명합니다. 그래서 처용무는 풍두무가 되고 처용탈은 풍두탈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것까지 망가뜨릴 만큼 그 증오가 깊었던 겁니다. 셋째, 멀쩡히 합격한 선비가 낙방했습니다. 27살의 선비 권벌. 그는 문과 시험 최종 관문까지 통과해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답안지에 처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됩니다. 훗날 권벌은 자신이 시험을 본 시점이 이 금지령보다 이전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겨우 합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글자 하나를 통째로 죽여버린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는 피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 글자를 나라 전체에서 금지한 사례는 김처선이 유일합니다. 연산군이 한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니 그가 남긴 말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연산군은 이 무렵 내시들에게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고 새긴 패를 차게 했습니다. 김처선의 혀를 자른 그 공포가 나라 전체의 입을 막는 정치로 이어진 겁니다. 지효서가 왜 한때 조서로 불렸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댓글로 처음 알았다 남겨주세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나서 김처선은 바로 충신으로 복권됐겠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안타까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김처선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막상 그를 충신으로 인정하자는 건의가 올라오자 새 임금 중종이 직접 거부합니다. 김처선은 술에 취하여 망령된 말을 한 것이지 바른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다. 목숨을 던져 왕을 꾸짖은 사람을 술주정뱅이로 깎아내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셋입니다. 첫째, 신분질서. 천안 환관이 왕을 꾸짖은 걸 충신으로 인정하면 신분제와 왕에 대한 복종이라는 원칙이 흔들린다고 본 겁니다. 둘째, 환관 견제. 내시 세력이 다시 커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셋째,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이유, 중종 자신의 부끄러움입니다. 연산군 시절 모두가 침묵하며 목숨을 부지할 때 오직 김처선만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인정하는 순간 침묵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처선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10년, 50년, 100년, 200년. 그의 진실을 기억한 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었습니다. 야사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그의 이야기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 임금이 김처선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고향에 충신정려, 충신을 기리는 문을 세우라 명한 것입니다. 김처선이 죽은 지 무려 24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늘 왕의 이름을 가장 크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왕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역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김처선은 권력도, 가문도, 심지어 온전한 몸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 왕은 그의 몸을 찢었고 그의 혀를 잘랐으며 그의 이름 글자마저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흔적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후손도 남지 않았고 보복을 두려워한 고향 사람들은 성씨를 바꾸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조가 슬아한 그 정려각조차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그의 옛 고향 자리에는 김처선로라는 이름의 길이 나 있습니다. 운주산 입구에서 시작해 약 2km 남짓 이어지는 이 길은 놀랍게도 왕이물로라는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하의 이름을 딴 길과 왕을 뜻하는 길이 나란히 한때 어떤 왕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 이름이 500년이 지난 지금 길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은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진실은 죽이지 못합니다. 정려각은 사라졌지만 김처선로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근의 전이향교와 함께 둘러보시면 그 이름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246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처선이라는 이름 오늘 처음 아셨다면 잊지 않도록 댓글 한 줄 그리고 구독으로 그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